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공황장애랑 그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 뵙게요.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어유. 이유? 뭔가 저희가 뭐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 그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끼리 선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속에 대한 얘기를 더 터놓고 가까워지는 게 맞는지. 아, 멤버분들이 다. 약간 그런 게 좀 저는 궁금하네요. 이게 좀. 네. 저희들이 다 대부분 자기 힘든 거는 잘 안 털어놓는 스타일들이긴 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 다. 저도 딱히 힘든 얘기를 멤버들에게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모든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그렇겠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하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영원하자는 말이라던가 뭐 그런 약속들을 하는데 뭔가에 계속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과 팀이 깨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울 원인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은 입장이어서 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전 좀 약간 멤버들 좀 약간 예민해졌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뭐 나 혼자만 느낀 걸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복귀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멤버들과의 거리감이었거든요. 소통이 좀 잘 안 되네. 각자가 서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만의 이런 게 갖춰지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될까,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어요. 나아질 수 있을까? 계속 좀 어떤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좀 고여 있는 느낌이 지속이 돼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게 뭐 듣기 유쾌한 말이 아니니까 그냥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뭐 저희가 위너라는 팀 이름으로서 또 가지고 있는 고민까지 살짝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각자 개인 고민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잖아요. 숙소 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 둘만 같이 살고 있고 나머지 다 따로 살고 있어요. 네. 같이 술 마시거나 이러면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안 가지세요? 아니, 얘기 자주 해요. 네, 저희 되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는 근데 멤버들끼리 일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일적인 얘기도 뭐 음악 많이 얘기. 하고 보통. 근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냥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아픔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대화 주제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좀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관계성이 진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진짜 절친 혹은 가족 그런 어떠한 그런 관계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약간 아이돌 그룹만의 이런 좀 특수한 관계,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아이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봐야 되겠지만 네 분이 아니 뭐 사람이 다 다르니까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또 힘든 마음을 소통하는 방식도 당연히 다르죠. 그러긴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근데 또 너무 속 얘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소통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침부터 거의 밤까지 같이 지내는 사이인데 이게 뭐 약간의 오해나 서로 섭섭한 게 생길 수가 있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이제 4명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확 까면 이게 또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몰래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함께 보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오늘이죠? 언제예요? 저번에 사전 사전 인터뷰 인터뷰했을 때 뭐 하시는? 지금 쇼포 촬영 중이래요. 짧은 영상. 내가 더블이 안 나와. 너 거울 보는 거야 지금 컨셉? 나 거울 보면 안 돼. 너 거울 보고 그냥 승윤이는 그냥 약간 메이크업 약간 수정, 약간 셀프 수정하는 척해. 페이스. 약간 민어 대기실 약간 이런 식으로 올. 쉐딩. 다 나와? 더블이잖아. 네, 다 나와요. 다 나와. 진우 가릴 아 조금 너랑 조금 형이 조금 살짝 사이에 승현 오빠가 좀만 더 왼쪽으로 보면 돼요. 와, 승훈 씨 진짜 열정이 넘치네. 이런 거 승훈 씨가 짜는 게 되게 좋아하죠. 네. 잘하고 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됐어?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좋았어. 야, 최고 베스트다 베스트. 어디? 생수가 있는데 정수기 되네. 마스크 이거 좀 치워줄래? 네. 항상 휴대폰 보고 있어요. 아니, 뭔데 저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려나? 지금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정말 민호 씨만 혼자 이렇게. 오늘도 저랬어. 오늘 대기실에서. 맞아요. 오늘도 오늘도 그러고 대기실에서. 있어요, 계속. 딱 저랬어. 잠깐만 성민호 씨. 잠깐 멈춰봐. 빨리 멈춰. 배 별로 없는데 지금. 아 샐러드 먹어요. 샐러드 먹어. 샐러드야. 닭가슴살 샐러드야. 와. 형 오늘 촬영인데 먹을만해요. 아 진짜. 내일 촬영이다.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딨어. 야. 와. 아 진짜 잘 시켰다. 누가 시켰냐 이거? 승훈이가 먹었다. 내가 시켰어. 야 맛있겠네. 앞접시 앞접시.
야 피자 도우가 얇아가지고 민호야 이거는 살 진짜 안 찌겠다. 아 근데 여기 색깔이 좋네. 맛있는데. 아니 여기 비싼 데야. 저렇게 맛있지 않다는데.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 되게 맛있지 않아? 되게 맛있는데. 맵나 이거? 근데 너 샐러드 먹어 진짜로. 술은 괜찮지 않아? 좋습니다. 저는 안 먹고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이 네 분이 있는 대기실 화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상을? 진짜 리얼이었어요. 뭔가 리얼, 찍고 리얼?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평소에 자주 있는 모습이에요. 네, 대기실에서. 그대로. 네.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멤버들이랑 좀 사이가 좀 뭔가 일이 좀 있었나라고 오해할 수도 맞아, 있을 맞아. 것 같아. 민호 씨 어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라고. 그냥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나는 혼자 뭐 먹었나? 와 이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스리력이. 훨씬 더 맛있는 거 먹었나? 뭐 저거 먹었나? 배를 채웠다. 아니 근데 막 먹고 온 적도 있어. 아침에 스케줄 있으면은 아침에 아침밥을 잘 챙겨 먹어서 얘가. 네. 저는 의외로 이 영상에서요, 민호 씨가요,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상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평소에 상태가 좋을 때 200이었다면 지금 1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세 명의 멤버가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상태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뺏겨.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약간 거리를 두고 뚝 떨어져서 약간 그 뭐에 몰두하면서 세이브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서 약간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뭔가 열중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맞아요, 뭐 맞아요. 기분이 나쁜가,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내지는 두 번째는 아니 뭐 혼자 잘났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위너한테 뭔가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상태라고 저는 보여요.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요, 보면요, 이렇게 딱 붙어 다니면서 엄청나게 소통을 하고 서로 하루 종일 막 얘기하고 이러지는 않으시는데요. 어떠한 각자가 역할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까지 뭐 영상 네, 하나, 둘, 셋 하면 쫙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해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나친 간섭이나 경계를 막 넘어가서 압박을 주거나 서로 불편하게 하는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제각각으로 노나? 하고 봤더니 보이지 않게 또 굉장히 민호 씨를 다 챙기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서 와 맛있겠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다 보이지 않게 민호 씨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챙기고 하는 면들이 싹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는 위너의 독특한 면들인 것 같고 이게 도에 지나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묘한 선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네 분이 가지고 온 공통 고민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와 마음을 털어놓고 속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건데 일단 상대를 이해하려면 더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개인별로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걸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MMPI라는 검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사실 500문항이 넘는다고 알고 네네. 있어요. 거의 600개 정도. 네, 560문항인데요. 560. 네, 근데 이 중에서 두 분이요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특성이
아, 좀 비슷하구나라는 두 분이 있었거든요. 네. 누굴까요? 모르겠지만. 누구? 민호랑 나랑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의견이 지금 조금 네. 저희는 아닌데 난 MBTI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 MBTI 저희가 이제 재미로 했을 때 둘이 비슷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일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같으세요? 네. 뭐 일단은 그 비슷한 두 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취지향적이다. 네. 아 누군지는 말씀 안 해요. 네,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또 두 번째는 건강한 공격성이 있다. 이게 공격성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막 누구를 때리고 하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나가고 좀 진취적이고 나는 좀 발전해 볼 거야. 약간 이런 의미에서의 건강한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더라. 네. 누굴까요? 누구와 누구? 아니, 뭐, 느낌이 오시나 봐요.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랑 민호인 것 같은데요. 저랑 민호인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서로 눈치를 잘 보는 눈이 맞았어. 그런 성향을 좀 저희가 네. 좀 갖고 있긴 해서. 송민호 씨랑 네, 수윤 씨랑. 네, 그런 거 같으세요? 네. 일단은 우리 승훈 씨가 네. 여기에 속합니다. 어쩐지 내 얘기 같더라고.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요, 내 얘기 같은데 내 얘기 같은데. 네. 형 공격적이네. 건강한. 이게 뭐야? 네. 일단은 보니까요, 상당히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거에서 조금 행복감을 느끼는 면도 있고요. 수민이는 그냥 약간 메이커 약간 수정을 약간 셀프 수정하는 척해. 그래서 약간 위너 대기실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릴 테니까. 갑니다. 시작.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시작. 성취가 제일 1등인 네, 것 같아요. 네. 돈보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따라오는 뭔가보다는 네. 승훈 씨 같은 경우는 나름의 어떤 본인의 목표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과 그것을 얻느냐가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1번인 네, 네,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위기나 스트레스나 고난이 왔을 때도 딛고 가려는 이제 그런 힘이 뭐 있다라는 그런 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승훈 씨가 이 4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리얼리티예요. 네,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기반으로 할 말을 하니까 사실 프로, 팩, 폭러죠. 그래서 모난 돌이 정을 맞아요. 네, 네. 할 말 다 하고 나오게 되는. 네, 네. 할 말은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승훈 씨의 특징은 위너라는 팀에는 보석 같은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많고 형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위너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쫄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형 노릇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좀 편할 수 있죠. 너무 편하죠. 승훈이가 이렇게 네. 딱 얘기를 해주니까. 네, 네. 야, 근데 지금 이 느낌으로만 딱 보면 진짜 우리 승훈 씨가 리더감인데. 아니요, 근데 저는 승윤이가 리더를 해야 맞는 게 어차피 제가 뒤에서 다 조종하거든요. 아바타였어요? 승윤아 여기서 멘트 치고 나가. 리액션. 이런 것도 잘 해줘가 장단을 잘 맞춰줘가. 비선이구나. 실세가 있었네. 그러네요. 팬분들 그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별명을 실세라고 약간 그렇게 맞아요. 농담으로 많이 붙이세요. 네. 자, 다음은요. 네. 누구의 MMPI인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재밌네. 네, 설명을 할게요. 이분 또한 성취지향적입니다. 승윤이네. 네. 두 번째, 이분은 안정감보다는 긴장감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약간 긴장된 상태. 그다음에 이분은 매우 관계지향적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접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본인 얘기 안 같으세요? 아니 긴장감을 즐기긴 해 얘가 긴장된 거를. 이거 내 얘기 너무 같기도 같은데 한데. 일단 더 들어봅시다. 야, 송민호 씨 같기도 하고. 민호 얼굴에는 긴장이 없잖아. 나른한데. 늘 평온하잖아. 근데 또 이러고도 아닐 수도 있어. 제가. 또 우리 이 MMPI의 주인공은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승윤 씨도 잘 맞구나. 굉장히 성취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면 재밌겠네요. 잘 맞겠네요.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아요. 예, 썩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뭔가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하는 경우는 의견 차가 다른. 네, 진짜 성취지향적이니까. 근데 이제 두 분 다 성취지향적인데요. 약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 승윤 씨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잘해내고 싶은 긴장감이 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잘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부담감이 좀 언제나 있을 수 있죠, 마음에. 네. 차트나 댓글에도 굉장히 집착한다면서요. 엄청 봤죠. 아니면 막 댓글 이런 거 보고 형 지금 봐. 아니 왜 그걸 춤을 그때 이렇게 좀 틀렸어. 막 이렇게 막 잔소리를 막 한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많이 틀려가지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뭐 이거고. 근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생각이 맞아. 가끔 들기도 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니 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떡볶이다 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승윤이는 그 뭐 한 천 가지 댓글 중에 예를 들면 뭐 대선 기간인데 떡볶이 사진 올려서 지금 뭐 정치색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생각하는 리더다 보니까. 근데 원래 승윤 씨는 조금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에 좀 민감하세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이래저래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많이 쏠리세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쏠려서 그 판단 기준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뭐 일적이든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그거 자체가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있죠. 제 생각에 승윤이가 좀 어렸을 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얼굴을 알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10년 이상 얘는 지금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승윤 씨는 자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자의식은 뭐냐면요. 잘난 척이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것이 되게 높아요. 높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되게 노력도 해요.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뭔가 거기서 편차가, 갭이 많이 생기면 그 처지에 속한 그 꼴에 처한 내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의식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팬들이나 누가 댓글을 달 때 최선을 다해 생각을 좀 개선해 보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 댓글 단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했지만 뭔가 상황이 승윤 씨가 기대한 거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이거를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 이 사람이 음악의 대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에 뭐 이렇게 신경을 썼던 내가 싫은 거지.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보이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좀 둘이 비슷해요? 좀 달라요? 그거 하나만. 뭐 좀 다르죠. 완전 다른 그래서 상황이구나. 우리 같이 살다 나갔구나. 아이고, 그게 각자의 생활이 있는 거죠. 진우는 혼자 그렇게 위스키 탁 하면서 이게 민호 이게 조명 하나씩 훔쳐오고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진우 씨의 고민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끔찍이다. 저는 저 스스로는 좀 멘탈이 좀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후로 조금 좀 많이 못 잡는 것 같아요, 뭐를. 할머님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맘 잡고 열심히 해야지 딱 했는데 멘탈이 무너지는
이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나요? 7살 때부터 성인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 할머니 이렇게 막 뵙고 거의 옆동이었어가지고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성공 아닌 성공을 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좀 많이 뭘 못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커서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냥 애들한테 알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그냥 못했어요. 예. 그냥 누구한테 알려야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예.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건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슬픔은 나누면은 이게 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있는데 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반이 되긴 해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예. 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가. 예.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술을 먹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은 그게 좀 많이 해소가 된다고 그냥 생각해요.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때만큼은. 네. 그렇게 하면은 그죠. 말을 하면은 이제 네. 술. 그러셨군요. 할머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나요? 11월 말. 얼마 안 됐군요. 그럼 지금 멤버들은 좀 할머님 돌아가신 걸 이번에 오늘 지금 영상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또 멤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사실. 좀 서운함이 있기도 하고, 왜 안 알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혀 몰랐으니까 좀 놀라기도 했고 좀 그 마음은 너무 이제 잘 아는데 저는 또 이제 그래도 얘기 좀 해주지. 가서 좀 그 몰랐던 내 자신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로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다 보니까 그냥 나의 이 감정을 애들이랑 좀 그러니까 전파하고 싶지 그러니까 전파하고 싶지 않은 네. 애들도 뭐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네.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네. 근데 뭐 혼자 그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진우 씨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수 활동도 하면서 이제 연기를 좀 많이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 왔었어요. 이제 복무 중에도 제대하면은 열심히 일도 해야지 마음을 다잡고 왔는데 이제 딱 제대하기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수업도 못 나가겠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늘 그냥 너무 그냥 잘 챙겨주셨어요. 엄마보다도 더 잘. 아빠보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어업 일을 하셨어가지고 이제 많이.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부모님처럼 많이 이렇게 사랑을 주신 것 같은. 보호자. 네. 네네. 육아를 책임지셨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는 부모님이셨네요. 그죠? 할머니 얘기 처음에 꺼내시면서 이렇게 네.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시던데요. 어제도 술 먹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막 지금도 그래요. 근데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그러세요? 네, 눈물이 나요. 네네. 네. 지금도 이제 애도 반응 중인 거죠. 할머니가 여전히 그립고 또 이렇게 문득 생각하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인터뷰한 데서 어떤 게 가장 이 귓가를 맴도냐 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나요? 그 저는 굉장히 그 귓가에 지금 맴돌아요. 그 질문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 그런 건데 이게 또 당연한 거일까봐 이게 당연한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아닌 그냥 누구나 그런다 이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까 봐서 네. 그렇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이거는 좀 되게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진우 씨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해할 때는 부모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로 중요하든 좋지 않은 의미로 중요하든 부모는 되게 중요한 대상자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애착이 형성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애착이거든요. 근데 어쩜 우리 진우 씨는 사실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 옆에 없고 또 배 타고 나가시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교류할 그 대상이 옆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하고는 서로 좋지만 싫어서가 아니라 조금 멀죠. 그냥 추억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할머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해줬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 할머님이 진우 씨를 너무 사랑하고 키우셨지만 그저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데에 할머님 역할을 하시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정서적 교감을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았다면 이게 애착 중에서도 불안정 애착 중에서 무시형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무시형 애착은 어떤 거냐면 회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우 씨 자신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래서 뭐 나 혼자 감당할 수 있고 나는 뭐 잘 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무시형 불안정 애착인 분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마음을 터놓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다고 마음을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나눈다고 뭐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가까워지는 거라든가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번거롭고 누군가 굉장히 소통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어떨 때 조금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저 나 혼자 좀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멤버들을 뭐 믿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성곽이라고 보면 문을 탁 열어서 밖에서 있는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나도 나가고 이러지 않고 약간 문을 딱 닫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그 문을 열고 누구랑 마음을 교류할 때 좀 번거로울 것 같고 왠지 좀 성가실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런 무시형 불안정 애착의 특성이 있을 때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지는 뭐 아주 가까운 친구. 그 가까운 사람은 우리 진우 씨하고 굉장히 가깝기를 원할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할 때 진우 씨가 그 사람을 좋아는 하지만 뭔가 확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려고 할 때 왠지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게 되게 귀찮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굉장히 가까워질 때 진우 씨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내가 좀 이런 면이 있어. 나는 A라면 A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교류와 그런 경험이 많진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할 때 약간 나한테 그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번거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A, B가 싫어서가 아니야.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떠오르죠. 성과가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나한테부터 좀 설명을 해주면 안 될까?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진우 씨가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는 것들 지금 멤버들은 거의 처음 듣죠. 어렴풋이 이제 할머니랑 지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뭐 이런 관계성이라던가 이런 뭐 구체적인 시기라던가 이런 거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상인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지금 진우 씨가 조금 불안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후회가 많아요. 그때 조금 더 찾아가 뵐 걸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굉장히 슬프고 미안함이 막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인간은 또 이런 걸 겪어가면서 조금 더 마음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애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소리내서 울고 엉엉 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엉엉 울고 그냥 할머니 좀 목 놓아서 할머니도 이름도 부르고 할머니 제가 밥 한 끼 더 같이 할머니 사드릴 걸 죄송해요 할머니 거기서 편안하세요 이러면서 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얘기만 해도 지금 눈물이. 나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네. 해볼게요. 네. 표현하는 거 충분히 느껴보는 거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분. 네. 민호 씨가 있었죠. 예. 자, 우리 송민호 씨의 고민은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떤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고여있는 느낌이 지속이 돼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꺼내지 않죠. 굳이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민호의 그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민호한텐 못 들었어요. 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같이 있을 때 디튜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제가 감히 짐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면. 근데 뭐 사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득이 있어서 민호가 또 남들은 누릴 수 없는 것 많은 것들 누리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여가 생활도 취미도 잘 찾아가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누구나 다 불루한 그런 건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민호 면전에 대고 얘기야 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삼자로 느꼈을 때는 정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뭐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민호도 크게 그게 막 진짜 현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얘기한 적은 없는데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된 거죠. 좀 공황장애랑 우울증,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죠. 시기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신서유기 강식당. 송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송민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이가 어딨지? 종이가 어디 갔어? 둘 다 싫어요. 되게 힘든 시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신서유기 촬영을. 가서 촬영 끝나고 형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와서 울고 촬영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촬영을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집에 혼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약해진 모습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용기가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좀 알아달라 라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리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커요. 이런 나의 상황을 남들이 알면 전혀 공감 못할 텐데. 배부른 소리 하나 할 거야.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민호 씨가 좀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너무 공감하는 바고 저는. 예.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민호 군이 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얘기한 건 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극현실주의 우리 승훈 군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렇게 화면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살피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고. 민호가 어떤 마음에서 또 힘들 때마다 얘기를 안 하는지도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뭐 물어보진 않지만 조금 뭐 공백의 시기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인지 좀 이제 대충 이제 저도 스케줄표 보면 이제 이때쯤 얘가 좀 이럴 것 같구나라는 거를 좀 어렴풋이 알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좀 전화하거나 하는 편입니다. 네. 마태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민호가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왜 이 민호는 뭐가 이렇게 이 송민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면 팬도 있고 열광하는 동료도 있고 예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인정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성공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민호 씨는 성공을 했더니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호 씨, 송민호라는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그래야만 민호 씨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난 왜 평소에 즐겁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요즘에. 저 근데 송민호 씨랑 다른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통술의 통삼겹. 아이고. 얼음 없이. 최근에 뭐 캠핑이라든지 뭐 집에서 한 잔 마시는 위스키가 전 되게 본인에게는 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즐거움을 못 찾으세요? 최대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뭐든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좀 괜찮아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다던가 TV를 본다던가 뭐 TV 보면서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통화할 때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혼자 사는 친구인데 나 그냥 뭐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영화 한 편 보려고.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찾고. 그렇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대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충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어떨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냐 하면 공부를 할 때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집중할 때. 네. 그리고 중요한 면접에 가서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길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머 폭설이 쏟아져. 그럴 때 막 큰일 났다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서와 행동과 사고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는 대뇌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약간 오피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민호 씨 같은 분이 창의적인 과정, 창조의 과정에서 막 이럴 때도 쫙 올라가요. 그 과정 작업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 아 됐어. 나 좀 쉬어야지. 이 상태가 되면 본인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본인을 괴롭게 해야 다시 대뇌에서는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니까 언제나 본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악상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런 감각을 약간 고통을 느끼는 걸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뭐 문신을 해서 아니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신하면 아프잖아요. 일단 아프게 하든 아니면 이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예술적인 센스가 있어도 괴로워. 편안해지면 편안해서 또 괴로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좀 정확하게 간파를 나간 것 같아서 그 정확하게 막 나는 뭐 아티스트적인 무언가 창조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꿈이 뭐예요라던가 앞으로 어떤 뭐 사람이 되고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대답을 계속해서 창작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인정받고 그런 일들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걱정은 그렇게 할 땔감이 오래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게 걱정거리 중에 또 하나였고 고민 중에 현재도.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민호 씨 인생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팬분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없으면 좀 뭐 의미가 없고 이런 거는 성립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이상 속 깊은 터치를 주는 대상은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민호 씨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는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이 주는 어떠한 피드백 내지 이 사람이 주는 내 마음의 꽉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민호 씨한테 빈약했다면 민호 씨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호 씨한테 있어서 가족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의지가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멤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내가 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둥지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자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프세요. 편찮으신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버님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간 쪽이 안 좋으셔서 안 좋으신 지 꽤 됐는데 제 아버지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병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좀 네. 요즘 평소에 술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그쵸. 술에 의존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속상도 하지만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툭툭 찌르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나의 어떠한 그런 감각들을 방해하지 않는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모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간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항상. 우리 민호 씨가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면들이 민호 씨를 좀 힘들게 했군요. 네. 근데 민호 씨, 네. 인생의 행로에서 그 고통의 바다라 하지 않습니까? 네. 고해라 하잖아요. 이게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고 또 사랑하는 팬들하고 나누는 건 저는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 MMPI 검사에서 보면요. 우리 민호 씨의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민호 씨는 이 4명 중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아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몰두하고 이런 걸로부터 뭔가 창조물이 나오는 데에 굉장히 기쁨과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아주 독특한 예술적 세계 그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감각의 기쁨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유난히 중요한 분이다 보니 민호 씨는 그러지 않은 시간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좀 사실 쉬면 쉼을 통해 회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술적인 힘이 생길 텐데 창의적인 힘이 계속 그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면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송민호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그러니 왜 아무리 예술적인 송민호라도 일상에서는 송민호이잖아요. 그냥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피곤할 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의 생활인으로서의 송민호는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범해질까 봐 무척 두려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평범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감각적 센스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네. 높군요, 지금. 1년 365일, 아니, 만고흐라고 해서 365일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뇌에 좀 해로워요. 그래서 그냥 조금 쉬고 휴식하고 수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아주 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시간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네, 제가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편히 쉬지 못하고 힘들까 막 계속 이유를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게 돼서 네. 네. 약간 비중을 두는 우선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오래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중간중간에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